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 대표적인 예제들을 몇 개 우리가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얘네가 가장 기본이 돼요. 일단 자연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0을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1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5까지 이렇게 5장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한 장씩 있다. 거기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 장의 카드를 썼으면 이제 4장 남았으니까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4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각각 4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다 정해지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총 20가지가 된다.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게 5장이 아니라 n장이 있을 때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1가지 하나 빼야 되니까, 그래서 n 곱하기 n-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장의 카드,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 거기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3장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의 자리, 1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을 거고, 100의 자리부터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5, 4,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한 장씩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0이 들어가 있냐, 0이 안 들어가 있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0이 있으면 0은 맨 첫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 자리 숫자를 만든다 그러는데 0이 맨 첫 자리면 세 자리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0 말고 다른 걸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5장이 있는데 0부터 시작해서 뭐 4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가 좀 지울까요? 0에서부터 만약에 4까지다 그러면 5장이긴 한데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5장이 아니라 1, 2, 3, 4, 4개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 뭐를 썼든 간에 일단 뭐 0은 아니겠지만 5장 중에서 한 장이 빠지고 다시 4장이 있는 거죠. 물론 0도 포함되어 있지. 근데 여기는 0이 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4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그 다음에는 3가지. 응? 2장 썼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게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세요. n-1 곱하기 n-1. 2장을 뽑아서 만들 때는 이렇게 되고 3장을 뽑아서 만들 때는 이렇게 되고,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요 맨 앞자리가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빼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이건 또 뭐냐? 사람이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하나씩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요거를 2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대표 2명이야. 그래서 A 5명 중에 A, B, C, D, E가 있다 그러면 A하고 B가 뽑히나 B하고 A가 뽑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구분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로 구분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개씩 같은 게 생기니까 이렇게 뽑은 거를 2로 나눠줘야 돼요. 그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얘랑 얘랑 같은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죠? 같은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를 2로 나눠줘야 올바른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n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자격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죠? 숫자 만드는 거랑. 자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고,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일단 구한단 말이야. 구한 거를 이걸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 3이 아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얘도 사실은 2 곱하기 1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렇습니다. 그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가지수가 별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렬로 나열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1이라고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뭐 1은 곱하나 마나지만 두 자리에다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2명을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럼 이게 만약에 3명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누굴 놓고 두 번째 어디 놓고 세 번째 누굴 놓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지금 3명을 갖다가 뽑아 놓고 일단 3명을 뽑아 놓고 뭐 대표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반장, 부반장, 뭐 체육부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3명,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2명, 여기 올 수 있는 1명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셈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뽑아 놓고 걔네를 갖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하면 바로 자격이 다른 대표를 3명 뽑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격이 같은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 뽑아 놓고 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그 배열을 일렬로 늘어 놓으면 그 숫자 만들듯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세 장의 그러니까 n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아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요거는 예제를 좀 외워두는 게 좀 필요해요. 요런 예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예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걸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해보고 유형 문제로 넘어가죠. 7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유형 7번. 첫 번째 문제는 남준이네 반 6명의 학생이 교내 체육대회에서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6명이 이제 그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죠. 6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6칸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그럼 6명 중에 아무나 한 명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한 명 누구 빼고 5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가면서 그럼 맨 끝에 가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맨 끝에 남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24에다 120에다 7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8개의 깃발 중에서 2개를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이거는 이제 자리가 2개밖에 없는 거지. 이 8개 중에서 뽑아서 여기서 이제 세우는 거니까 여긴 8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자리에는 여기서 쓴 거 빼고 7가지가 올 수 있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8, 7에 5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6명 중에서 6명을 다 뽑아서 줄 세우는 거고 이거는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다. 이걸 이제 이거 줄 세우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줄 세우기. 숫자 카드로 숫자 만들기나 이렇게 사람 뽑아서 세우는 거 이거 다 줄 세우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유형 문제 풀어보시고 유형 8번으로 가죠.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6장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든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6, 여기는 5 해서 30까지가 있는 게 맞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또 붙었냐면 그 중에서 홀수만 몇 개냐 이거예요. 홀수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1, 2, 3, 4, 5, 6이 적힌 카드가 있는데 홀수라고 하는 거는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놓고 봤을 때 10의 자리는 상관없고 1의 자리만 홀수이면 되죠. 그럼 여기 홀수가 뭐가 있느냐? 1, 3, 5가 있단 말이에요.
1, 3, 5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 3, 5만 올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1, 3, 5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무조건 다 여기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 빼고 5장. 그죠? 5장이 올 수 있어요. 곱하기 이렇게 곱의 법칙이죠. 여기 온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5개씩 붙으니까 5, 3, 15. 그러니까 이건 10의 자리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1의 자리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것부터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주고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는 그냥 다 우리가 나중에 처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아니라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15개가 홀수다. 지금 보니까 뭐 전체 30개 중에 홀수가 15개, 나머지는 짝수겠지? 또 짝수 15개, 그래서 총 30개 있겠네요. 자, 옆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9번. 교내 미술 경연대회에서 7명의 학생이 본선에 올랐는데 이 중에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결국 7명의 학생 중에서 어떻게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뽑아서 이제 줄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거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등에 금상에 올 수 있는 애는 몇 가지냐? 7명이 있다. 7가지가 있다. 여기는 여기 한 명 빼고 6가지. 5가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하면 되죠. 되게 쉬운 거네. 6, 5, 30, 37에 210까지네요. 그죠? 만약에 금상, 은상, 동상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7명 중에서 3명을 그냥 뽑아서 다 똑같은 상을 준다. 다 입상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는 7, 6, 5 한 다음에 이거를 3, 2, 1로 나눠줘야 돼요. 단순히 뽑기만 한 거에다가 이걸 곱해야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서 요만큼을 나눠줘야 이게 이제 단순히 3명을 대표를 뽑은 그 경우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냥 3이 아니라 3, 2, 1 이렇게 줄 세우는 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2명의 경우에는 2, 1. 뭐 1은 곱하나 마니까 그냥 2긴 하지만 이건 3이 아니라 3, 2, 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구분이 안 될 때. 그죠? 이건 구분이 안 될 때입니다. 상이 구분이 안 될 때. 그냥 입상 해버리면 입상자로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10번 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제들 다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유형 10번은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 이런 제목인데 어떤 건지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4개의 영역에 빨강, 노랑, 초록, 보라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 4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랬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1번, 노란색 2번, 초록 3번, 보라 4번으로 우리가 번호를 매기면 결국 A, B, C, D라는 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3, 2, 1 해서 24가지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앞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상황만 좀 다르게 포장을 했을 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4가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4가지 색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번 색깔 빨간색 칠했잖아요. 그러면 A는 B, C, D하고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맞닿아 있는데 똑같은 색이 칠해지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지? A랑 B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2, 3, 4 중에 하나를 칠해야 돼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B, A, D랑 다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C에다 만약에 뭔가를 칠했다 그러면 A, B, D는 다 얘랑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런데 B하고 D는 그렇지 않습니다. B에다가 만약에 내가 3번 색 칠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도 3번 색 똑같이 칠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색이 칠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야? 4번 색은 안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4가지 싹 다 칠하라 그랬기 때문에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한 건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그 4개를 다 쓰지 않고 뭐 한 가지 색을 중복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B하고 D가 같은 색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B는 요것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죠? C는 얘랑 얘랑 피해야 되니까 2가지. 그럼 D는 한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A하고 C만 피하면 되니까 역시 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 3, 2, 2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때는. 요거 이제 한 가지 색을 중복해서 여러 번 칠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도 이웃한 부분을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역을 다 구분해서 칠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다. 네 가지 색 다 쓰지 않아도 좋다. 중복해서 써도 좋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네 가지 색 한 번씩 다 쓰는 거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거 좀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옆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